아니지만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으시는 거 열렬히 환영합니다. 계속 찍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따로 사회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없던 기획 플래닝 0.0 저자 허용래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선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아티스트분도 많이 계신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책이 활용되었으면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사실은 기획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한국에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획을 알 것 같은데 실제로 기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책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혹시 답을 갖고 계신가요? 이 기획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고 또 한자로 만들어질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바랄기, 새길 획. 기획을 물어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뜻을 갖고 있는 이 한자음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즉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획의 전부이자 비밀입니다. 이 숨겨진 의미와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맛보시는 시간이고 책을 통해서 다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밑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과학자, 천문학자뿐만이 아니라 작가로도 활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고 체계의 아버지라는 게 있는데요. 기획을 정리하다 보니 Process of Thinking이라고 하는 사고의 체계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런 공통점 그리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Two New Sciences 두 개의 새로운 과학이라는 책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마지막 책인데요. 이 책은 6일 동안에 3명의 과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내는 책이 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책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만든 책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오프닝 인물로 정해봤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 어떤 출신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학을 한 10년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박사과정 중에 군에 입대해서 동해안 최북단 22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전문장교 후에 사단사령부 공보장교로 대언론 대응, 부대 홍보 그리고 사단장 훈시물을 작성하는 근무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역과 동시 3일 만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반도체 기획팀에서 6년간 근무를 하다가 2006년에 뜻밖의 전환의 계기를 맞아서 현재 이제 사업가이자 또 공연 예술을 하면서 연출가이자 또 방송인 또 회사들의 사회이사 그 외 학교에서의 교수, 기자, 컨설턴트 등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현직 21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비결은 기획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저의 과거의 15년은 평범한 삶,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입사하는 그 이후의 15년은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의 30년은 사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던 거를 지금 30년 동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부모님의 교육,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될 텐데요. 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획팀에 있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기획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획팀에 있는 한 일을 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대리를 달았을 때 외부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획팀에 있으니 기획과 관련된 책이 있으면 나 좀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교보문고에 가서 기획으로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모두 77권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2달에 걸쳐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뭐 게임 기획, 마케팅 기획, 뭐 공연 기획 이런 분야별 기획의 서적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기획의 최상위 개념을 이해한 설명한 그런 책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을 공부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획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기획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 정말로 기획을 여러분 잘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하면 기획을 잘하는지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역대의 많은 학자들 그리고 본받을 만한 대표주자들은 본인만 알고 있지 않고 알리는데 그 의무감을 발휘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입장에서 결국에 누가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쓰자 또는 내가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획의 최상위 개념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서입니다. 우리가 뭐 법학계로 법학총론, 강론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기획총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무거움을 좀 덜어내고자 실무 중심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과 관련된 새 이론들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생산해냈습니다. 기획의 본질이라든가 카슈의 법칙과 관련된 기획 이론 그리고 기획과 둘러싼 여러 가지 서클의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이론 용어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획을 통해서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 교육에 그리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0.0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마케팅의 대가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필립 코틀러 박사. 네, 필립 코틀러 박사가 마켓 1.0부터 지난 4월 최근이죠. 5.0까지 버전별로 마켓과 관련된 그러한 전략 등등을 써낸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대가가 코틀러 박사라면 기획의 대가는 허용입니다. 네, 그런 욕심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버전 0.0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 창시자라고 감히 부르고 싶은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부터는 올바른 정의, 기능, 그리고 제가 만든 이론, 서클의 확장, 더불어서 성공의 4법칙이라고 하는 카슈의 법칙과 연결된 기획의 이야기, 더불어서 기획자는 어떤 본능을 갖고 있으며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기획을 구성하는 14가지 요소는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기획의 완성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문서의 중요성. 제가 서두에서 기획의 정의는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서가 등장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매뉴얼은 책으로 되어 있죠. 물론 전자문서도 문서니까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문서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정리하고 누군가는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텍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의 분석과 해체의 기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더불어서 기획자가 알아야 될 문서는 기획안, 제안서, 보도자료, 계약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섭렵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안에 과제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더불어서 기획은 어떻게 시작하며 기획안은 어떻게 작성하고 또 기획안의 완성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기획 전문가는 무엇인가? 만약에 게임 전문가한테 공연 기획을 해보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전문가처럼? 네, 기획 전문가라면 잘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지금 화장품에 대한 상품 계획을 누가 해봐라 그러면 저는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을 최상위 개념으로 바라다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2달 안에 정말로 큰 공연장의 뮤지컬 주연 배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달 만에. 여국영화과를 가고 오디션을 보면서 단역을 하고 조연하다가 주연의 길을 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루트죠. 기획자의 눈으로 보면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직접 만들면 됩니다. 내 돈으로. 나를 주연시키고 나머지 스태프들을 사서 준비하면 되겠죠. 실제로 제가 그걸 해봤습니다. 제 비용으로 제가 뮤지컬 주연 배우가 되면서 스태프들을 고용하고 배우들을 오디션 봐서 뽑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저는 1년에 한 60만 원 정도의 음원 저작료를 받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으로. 저는 작곡가가 아닌데 실제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작곡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기획 전문가는 작곡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획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획 전문가 과정을 제가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주요 대학에 기획 전문가 센터 설치를 제가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획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금수저 한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획을 알아야 아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디펙토 스탠다드라고 해서 사실상의 표준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어른들은 대학을 나와야 인간 취급받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지금 구글의 글라스 회장이 약 5년 전에 한 10년 후에는 전 세계 대학이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여전히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양자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기획 감수성도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이 플래닝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성이 좋다, 크다라고 얘기할 때 기획에 관한 감수성을 갖고 있게 되면 모든 사물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기획의 감수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올바른 성공이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기획을 통해서 성공한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문법입니다.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새겼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 법이라는 것은 아직도 개정이 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플래닝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까 프로세스 오브 띵킹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기획은 한 번에 완성돼서 문을 닫는 개념이 아닙니다. 끝까지 ING에서 살아남는 게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첫 번째 사례가 성문법. 두 번째는 글을 잘 써서 몇백 년 동안 망하지 않고 있는 사업, 바로 보험 사업입니다. 여러분 약관이 다 서명하셨죠? 보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약관을 깨알같이 읽어보고 협상해서 사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완벽하게 바라는 것을 새긴 결정체 중에 하나가 보험 약관이라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기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에 새긴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은 경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사람들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여러 가지 책들, 문서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의 4C라는 거를 적어놨습니다. 이 4C가 왜 나왔냐면 아시는 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그 필립 코틀러 박사가 마켓 4.0에서 4C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했죠.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Co-creation, Currency, Communal Activation, 그리고 Communication. 이 네 가지. 그래서 제가 코틀러 박사의 4.0과 버금가는 4C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Courage, Core, Concern, Change. 자, 기획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욕심, 즉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기획자의 자질이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뭐 5회 체육대회 기획안 이런 걸 누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통 시작을 하죠? 네, 4회 기획안을 가져다가 5자로 바꾸고 1분만 바꾸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것이 공무원 사회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기획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커리지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덕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따라가는 욕심,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concern.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됐던 기획안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변화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드러커 박사가 성공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혁신, 그리고 하나는 마케팅. 그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드러커 박사가 재밌게도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에서 혁신을 이루려는 조직원들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한 폴스를 또 소개를 해 놨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포인트라는 것이 31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포인트는 중요한 키워드나 데피니션을 적어놓은 키워드인데요.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읽다가 다시 포인트 13으로 가시오. 또 막 읽다 보면은 포인트 8을 확인하시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해서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네, 그렇게 썼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꼭 필독서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나 학교, 정부관 간에 조직 간에서 구성원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선행 연구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이야기할 때 기획이 가끔 인용이 되는데요. 이 기획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를 찾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선행 연구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문화형 사업 기획을 2006년부터 올해 15년까지 하게 되면서 정답이 없는 부분의 기획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마무리하게 되면서 만들어 놓은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기획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제가 세월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책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의 잘못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 배를 만든 사람부터 또는 배를 만들고 물에 띄우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된 것들부터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런 것들의 출발점인 바라는 것을 새기는 작업을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기획자적인 양심이 없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획을 알면 문제도 보이고 목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하면 반드시 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건방진 이론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기획이 답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을 아무리 잘하고 기획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실행을 하다 보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획이 무엇인지 그 뜻은 그 의미는 무엇이고 방법은 결론은 무엇인지 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빗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많은 실적을 이뤄낸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헌이 별로 없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 무슨 소리야? 하늘이 돌고 있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과 지구가 도는 것을 믿고 그것을 대비한 사람들은 방향부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 책을 썼고 또 많은 분들의 비판이 가능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마지막에 펴낸 책 Two New Sciences처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갖고 읽고 비판하면서 의견을 내고 그 비판들이 모여져서 기획의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 책에 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